오늘은 제가 프랑스 보르도시에서 살면서 의대에 다녔을 때에 대한 말씀을 또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여성을 사귀는데 다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의 역할을 하셨고, 저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로서, 그리고 그 형이 태어난 지 몇 개월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10개월 후에 태어났나 11개월 후에 연년생이기 때문에 엄마가 지쳐 계셨고, 그리고 저는 어떨 수 없는 어떤 불안감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떤 애정 결핍증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늘 틀에 맞추어서 제가 살도록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의 내면에 있는 저의 그 참나가 늘 죽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사귀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그 참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심리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리고 저의 인생의 길을 찾아냈는데 그 여성이 지대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이 여성은 보건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수녀, 이게 수녀복을 쓰지는 입지는 않으셨어요. 세속에서 평범한 일을 옷을 입으면서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이 무엇이었나 하면 중학교에서 교사로서 불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저와 연세가 더 많으셨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고아로 생각했었습니다.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잔뼈가 굵어진 여성이셨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제2차 세계전쟁 때 온 가족이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다가 나치주의한테서 잡혔기 때문입니다. 왜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아버님도 레지스탕스 하고 있었고, 오빠도 그랬었고, 어머님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레지스탕스 하는 사람들 중에 임신 중인 여성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다가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누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어머님을 비롯해서 잡혔고요. 근데 아버님과 형이 도망쳤습니다. 프랑스 남쪽으로 피레네 산맥에 가서 숨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잡힌 걸 알게 되고 자수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아우슈비츠로 추방당했고, 거기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아버님과 오빠는 5년 동안 메트나임에서 살았습니다. 해방이 됐을 때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다 빨갱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산당이 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빨갱이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공산주의자라고 커뮤니스트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에 빠져버린 여성은 어머님이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했을 때, 그리고 나치 주위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을 때 자기가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갓난아기로서 여겼고, 그리고 아버님이 포로 수용소에 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한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주력이 보통이 아니었고, 그리고 책임을 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레지스탕스 운동한 사람들의 가족을 도와주는 정책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여성은 맡고 있는 젊은 아이를 맡고 있는 가족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사귄 여성의 DNA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레지스탕스 운동을 목숨을 걸고 모험하면서 할 정도라면 보통 집안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저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 남성은 주님의 몫이 되어야만 하고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그 뜻이 있었고 그리고 그 뜻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이켜 볼 때 진짜 주님께서 저를 붙잡기 위해서 오묘하게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여성이 저를 보고 와, 이 남자가 대단하다. 키가 크고 그 여성은 진짜 아주 키가 작아요. 보시면 저에 비해서 키가 너무 작아서 우습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 여성이요, 저를 보고 그를 시킨 남자, 장사 크게 된 남자다. 이게 이 남자가, 이 남성이 반드시 이게 주님의 몫이 되어야 한다. 저를 보자마자 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여성이에요. 이게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게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수도회가 있었어요. 예수회예요. 제가 지금 소속인 예수회예요. 하여튼 그 여성을 통해서 저는 많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좀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분이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여성은 그 동성연애주의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완전한 동성연애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인도 있었으니까, 남성 애인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랑에 빠진 봉헌 생활하는 그 여성에 대한 애착, 집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성을 사귀기 시작했을 때 시기 질투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뭐 수단과 그 방법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목적은 그 여성을 사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저를 너무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뭐 경쟁심 때문에, 저 때문에 자기가 뭐 사랑하는 그 여성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뭐 결과적으로는 그 봉헌 생활하시는 스님이 그 여성과 함께 동성연애주의적인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그 여성과 그 작별 인사를 했고 다른 데 가서 살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길게 봐서 그 저를 괴롭히신 그 여성이 큰 교통사고가 나서 그리고 급사하셨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게 어두운 면입니다. 근데 어둠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많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을 사귀다가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의대에 다녀야 하나, 너무나 이게 신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여성의 그 영적인 깊이를 볼 때 이게 진짜 이제 매력적으로 생각했었고, 그리고 신의 체험을 그 여성처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었습니다. 플러스 그 영적 동반 해주시는 그 신부님이 아주 관상적인 면이 없잖아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 철학 다 공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알찬 그 관상 생활을 시작했었고, 피정이 뭔지 발견했었고, 침묵 안에 들어가서 이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험, 캐나다에서 그런 것들은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종교 생활은 무엇보다도 주입식 교육이었을 뿐, 이게 진짜 알아서 그 신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의 길을 가르쳐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과 함께 뭘 체험했냐? 의대에 다니는 거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2학년은 마치고 3학년, 3학년부터 병원에 다니기, 뭐 사실 2학년부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름마다 부검하면서 아르바이트. 근데 이게 나의 길이냐?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의대에 제가 이제 들어갔고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냐? 신학을 공부했을 때 너무 행복했었죠. 그 다음에 성서를 공부했을 때 너무 행복했었죠. 심층 기도를 했을 때 너무 행복했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그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여성이 자기 영적 체험,
기도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성수원에서 사는 봉헌 생활,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진짜 마음이 설레었어요. 근데 의대에 다니면서 저는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 의대에 다닌다면 이게 태어나는 아이들, 이 다음에 어쩔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 노인들, 죽음, 생로병사이치와 계속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삶의 의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임상 체험 뭐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환자들을 돌봐 주었을 때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보다 이게 그 환자들과 자기가 체험하는 바에 대한 체험을 나누는 것은 저에게 훨씬 흥미로웠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걸 연희하고 공부하고 시험 치르고 합격하고 근데 어느새 이게 어떤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빨리 너는 편입해라. 이게 보르도의 대학에서 캐나다 키벡주 몬트리올대 의대로 와라. 가능했었어요. 그거는 왜냐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뭐 사고가 나서 죽거나 뭐 아니면 포기하거나 뭐 빈자리가 생겨요. 그래서 편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프랑스의 의대 수준이 보르도 의대 수준이 좋았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대 대학의 의대에서 이게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완용하고 냈었어요. 근데 저는 대서양을 건너가서 부모님과 함께 또 살게 되면 또 생지옥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하여튼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신병 같은 일이 저한테 생겼어요. 신병은 이게 무당이거나 박수가 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일단 이상하게 시작하는 것. 이게 저는 어떻게 됐는지 사랑하는 봉헌 생활을 하는 여성과의 관계가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하지 어려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오라고, 그리고 저는 돌아가지 않으면 프랑스의 의대를 졸업해야 하고, 그래서 전문 의사가 되어야 하나, 아니라면 가족 뭐 일반 의사가 되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근데 어느새 더 이상 집중하기 어려워졌고 이게 하루 종일 책을 봐도 누군가 오늘 뭘 공부했는지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할 정도였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오늘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냐 하면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프랑스의 보르도시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뭘 체험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본당 생활 더 정확하게 송가대와 함께 놀면서 뭐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서서히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성직자 가톨릭 사제의 길을 자자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최보식의 언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죠. 줌 포털 사이트 뉴스 코너에서는요. 최보식의 언론 기사들 검색해서 다른 기사들과 비교하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